네, 한덕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 보면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고3의 심정으로 준비해 와달라. 네.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그리고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만 간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어제만 해도 잘 갔던 메타버스들이 오늘 또 장 초반에는 확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더라고요. 흔들렸지만 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바로 2차 전지고 이게 지금 한두 달 전에도 뭐 고점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단순히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왜 계속 올라가고 또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2차 전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나온 내용이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의 공급 계획을 체결하기로 했다. 원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이 미국 진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테슬라 공급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또 올라간 겁니다. 일단 지금 테슬라가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를 직접 수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 속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딱 들어가서 2년간의 테스트를 끝내고 지금 전지박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알다시피 글로벌 1등 전기차 업체 아닙니까? 여기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이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건데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재 기업들이 안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말레이시아 자동차 반도체 생산량이 완전 회복됐다. 지금 자동차나 전기차 종목들 좀 쉬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쇼티지에 의해서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생산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자동차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어떤 백신 공장이 멈췄었죠. 자, 그런데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완전 회복됐다고 이제 모건스탠레이가 발표를 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7개월 내 처음으로 지금 일본 공장 정상화 전망을 좀 말을 하면서 12월 중에 전 세계적으로 80만 대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2차 전지 소재가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실리콘 음극재 경쟁에 본격화 들어갔다. 자, 원래 지금까지 배터리 하면 무조건 양극재였죠. 왜냐하면 양극재의 밀도가 높아야만 주행거리가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음극재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가 그동안 음극재에 흥행이 있었던 건데요. 실리콘을 첨가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스포츠카에 포르쉐에만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배터리 3사가 이 실리콘 음극재의 경쟁자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재 기업들은 전망으로 본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아직 몇 개 안 올라간 종목들이 남아있거든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 또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만 간다. 정말 조정이 올 법도 한데 계속 네. 가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 시장에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 전지주 내에 또 한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현덕이 덕분에 리뷰할 시간입니다. 바로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네. 싸이월드 열풍 속에 BGM 열풍. 아, 요거. 이 노래 아세요? 네, 알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요거요. 글쎄요. 오랜만에 들어서. 바로 프리스타일 Y. 바로 이 노래가 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느냐. 네. 싸이월드 세대는 다 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열고 메타버스 손을 잡으면 BGM 열풍은 더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맞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에미젠복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신고가라서 네.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싸이월드의 값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싸이월드가 이제 MVP를 대상으로 접촉을 했더니 동접이 600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그거를 틱톡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그 가치가 싸이월드의 가치가 3조 6천억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다음 달에 싸이월드가 오픈하는데 그동안 사실 좀 오픈한다고 계속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오픈만 한다고 한다면은 싸이월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페토를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제페토는 지금 10대 1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싸이월드는 해봤던 거기 때문에 30대, 40대들의 싸이월드의 어떤 접속이 증가할 것이고 바로 그 싸이월드가 바로 30, 40대를 메타버스로 안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0%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제가 이 싸이월드의 목표가를 13,000원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넘었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좀 넘어선 건데 결국에는 12월 달에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은 싸이월드는 아마 그 어떤 새로운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아직까지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싸이월드를 통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는 저는 일단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만은 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최고가 수익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20%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덕산네이로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덕산네이로스도 하드웨어 쪽인데 제조업 기업들이 잘 못 가는 상황에서도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덕산네이로스 왜 올라가냐면은 OLED가 바로 메타버스의 수혜주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도 그래픽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는 OLED 관련주에서 실제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본다고 한다면은 덕산 네이로스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65,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65,1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일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니까는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까지 보시면은 초록뱀 미디어 이제 콘텐츠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넘기면 그 자리에서만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20, 30% 이상의 단기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룽투코리아도 제가 게임즈로서 말씀드렸는데 룽투코리아 말씀을 드릴 때도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높다라고 했었는데요. 살짝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닉스라는 코인을 붙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메이드 안에 있는 유닉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신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2차전지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2차전지도 지금 안 간 종목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2차전지하고요. 이 콘텐츠로 불리는 메타버스, 게임, NFT까지만 보신다면은 아마 시장과는 달리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관련주 두 개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끼어들 팀을 안 주시네요. 네. 아폴로님이 코스모 화학으로 수익 냈다고 감사드리다고 이야기해서 네.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준비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NH벅스 이야기를 할 때 네. 저는 오늘 매도했어요 했을 때 매니저님이 후회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다행이네요. 오늘 덕분에 수익을 더 실현하고 나오셨다고 네.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또 알츠라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알츠라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 오늘 메타버스주들이 좀 밀릴 때 살짝 음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알체라도 일단은 이 올라가는 와중에 좀 우여곡절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좀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알체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다 한다면은 우리나라엔 제페토가 있는 거고 제페토가 네이버 건데 네이버에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페토 하나로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페토 익스포저가 큰 게 바로 알체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기업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42,000원, 3,000원 정도에서는 좀 수익까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네. 조정 나와서 또 어떤 다시 한번 저감해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많이 올라간 거 본다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자체가 좀 한번 또 조정을 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떤 그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웅님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의 새로운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서 예고했다시피 또 2차 전지주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고점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방송 보시면서 오늘도 저희가 치킨 이벤트 열어드릴게요. 최현정 매니저님 덕분에 또 뭐 수익이 났다 혹은 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한 분 선택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 종목도 같이 주목해 주세요. 네. 어떤 이야기죠? 지금 제가 이 물음표를 적어놓은 것은 네. 고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한두 달 정도 전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고점을 했고 저는 그걸 조정 나왔을 때 정확히 잘 잡아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2차전지 쪽에서. 메타버스 역시나 최근에도 사실 지난주부터 고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메타버스는 이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1999년도에 닷컴 열풍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닷컴 열풍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목별로 본다면은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 전반적인 그 섹터로 봤을 때 고점이 나오긴 아직까지 이르고 아직까지 또 못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메타버스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제 미국 대표 종목이죠. 바로 로블록스의 이야기인데 교육용 게임 개발 지원에 나선 로블록스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또 이 교육용 게임에 118억을 또 추가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요. 그 전까지 좀 못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로블록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종목이긴 하나 어떤 수익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안 났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숫자로 증명해줬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급등이 나온 건데 일단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좀 본다면 메타버스가 이게 테마로 치부할 게 아니구나라고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게임 3종 개발에 118억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학교에 보급할 그런 교육용 메타버스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분기 매출이 전년 3분기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을 대표하는 로블록스가 실적으로 숫자로 한번 증명해 준 거고요. 2분기 활성 사용자 숫자가 4,320만 명이었는데 3분기가 4,730만 명.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도 좋아진 거고요. 전 분기 대비도 좋아진 겁니다. 계속 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로블록스가 실제로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실제 성장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아직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싸이월드를 통해서 아마 이제 많은 30대, 40대 직장인분들이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몸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갈 길이 멀다. 아직 우리가 수익 날 종목 많기 때문에 그 관련주 하나를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고점인가? 물음표가 있었고요. 최현정 매니저님은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관련주를 또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같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살짝 조정이 나올 때 혹은 관심권 밖에 있을 때 매수를 해본다면 또 나이스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도 게임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액토즈 소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액토즈 소프트요. 네. 이게 지금 게임주 치고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이 액토즈 소프트에는 NFT나 메타버스 안 붙어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붙을 예정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액토즈 소프트가 이제 이 중국 계열의 기업이다 보니까는 중국이 최근에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못 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에 구호 하이빈 대표가 있는데 이 구호 하이빈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다 아실 거예요. 게임주인데 NFT를 붙이면 그러니까는 이 블록체인을 붙이면 다 급등이 나오는 거고 아마 지금 추세가요. 어떤 게임이든 블록체인을 안 붙일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무겁던 NC소프트까지 붙이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액토소프트의 대표이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 디코인 거래소라고 해서요. 지금 거래소의 초기 투자에 엔젤 투자로 들어가 있고 향후 이제 액토즈 스포츠하고 협업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디코인 거래소 어떤 거래소냐면은 금융권 수준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실제로 이제 2019년 9월 달에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에서 멤버십 라이센스 획득하게 되면서 이 금융권 수준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고 엔젤 투자로 초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하고 엑토즈 소프트하고 이제 좀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NFT 한다 또는 블록체인 붙인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엑소스 스포트가 NFT가 되게 쉬운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면 위미드하고 좀 소송이 걸려 있는 건데 위미드가 어쨌든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거고 유믹스도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위미드의 유믹스에다가 지금 많은 게임 업체들이 붙고 있고 협업하고 있는 건데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조정받았던 것도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임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전설 2하고요. 미래의 전설 3, 그다음에 라테이라고 이 파이널 판타지 그 14 등이 주요 게임 라인인데 그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 어떤 그 블록체인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월등히 주가 상승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은 게임주들이 NFT, 블록체인 붙이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엑토소프트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다 만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15,000원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고 있었고요. 어제부터 매물을 소화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토즈 소프트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급격하게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격 전략도 항상 꼭 체크해 보시고요. 엑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키워드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현덕이 덕분에 이번에는 2차 전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더 당겨요. 좀 안전하죠? 네. 네. 근데 제가 당기니까 또 안 갈 수도 있긴 해요. 저도 그래서 순간 좀 불안했어요. 정반꿀이라고 네. 하잖아요. 하지만 한번 2차 전지 그 많고 많은 종목 안에서 최현덕 매니저님이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무언가 특별한지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2차 전지가 급등했는데 네. 아직 안 간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은 지금 뉴스 하나를 좀 보면서 역시나 또 2차 전지가 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배터리 치킨 게임 시기가 빨라졌다. 영국의 그 존슨 매트라는 양극재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재 기업이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양극재 기업이 철수한다고 나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치킨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가격 전략이라든가 수직결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영국의 존슨 매트는 이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기업인데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안을 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슨 매트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수능한 개발 회사인데 하이니켈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냥 일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1등이고요.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까지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존슨 매트가 이제 그 퇴출하는 것이다. 물론 위협적인 경쟁은 아니었지만은 좀 경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퇴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시장은 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존슨 매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까지도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었고요. 핀란드 기업과 이제 이 양극재 공장을 또 유럽에 짓겠다고 발표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잔존하는 그러니까 좀 잠재적인 어떤 그 경쟁자가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루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재 기업들은 전방 산업이 너무 공격적 투자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가격 올려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좀 바닥에 있는 그런 2차전지 관련주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간 2차 전지라고 하니까 솔깃하면서도 네. 왜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얘가 안 갔을까? 뭔 하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여러분 한번 종목과 함께 설명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네. 판단해 보세요. 그 종목 무엇이죠? 네, 바로 SKC인데 왜 못 갔을까?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네. 증거사 리포트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항상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기도 하고 SKC가 그건 유럽에서 이제 또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좀 깨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던 이유인데 그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공장 건설 투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넥실론이 국내 동박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연간 44,000톤 수준의 동박 생산량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캡박스를 보면은 SK 넥실론이 이제 국내 1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20만 톤의 이상까지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뭐 일진머티리얼즈도 갖고 지금 그 솔루스 첨단소에 가고 있는 건데 SKC 못 갔던 이유는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있는 거고요. 자, 유럽의 동박 공장을 폴란드에 짓기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어떤 유럽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깨지다 보니까는 좀 불확실성이 있던 거고요. 실제로 유럽 그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완공을 좀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란드는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유럽 기준 생산량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결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동박 수요가 연평균 42%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42%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황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2025년까지 이 전 세계 동박 수요가 97만 5천 톤 나온다고 그래요. 그중에 SKC가 20만 톤은 생산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C는 SK 넥실론을 통해서 여전히 국내에서 동박 1등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올해 초 투자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는 전북 정읍의 이 오공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내년에 지금 가동되는 거였는데 이걸 조기 가동시키고 있고 또 내년 완공 전망인 육공장 같은 경우도 훨씬 빨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상당히 못 갔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진머티리얼즈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솔루스 첨단도 급등 나오고 있는 건데 동박 3인방 중에 하나인 SKC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솔루스 첨단소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진머티리얼즈도 오늘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한 요쯤에 있는 건데 지금 동박 1등인 SKC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 한번 올라가려다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유럽과의 어떤 협업이 좀 캔슬되면서 빠졌던 건데요. 그 부분을 지금 유럽에다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이 정고점이 20만 원인데요. 22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오늘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급등해서 네. SKC도 함께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2차 전지 내에서 못 갔던 SKC에도 차례가 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는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5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2차 전지만 보시면은 지금 뭐 수익나게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주 쪽에서도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네. 5시에 엠뱅월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시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최현덕 매니저님의 응원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뭐 생일이신 분도 있고 네. 고3 수험생 부모님이신 분도 있지만 저희는 이분을 꼽아봤어요. 3연상 갑니다. 현덕이 덕분에 NHN벅스 급등 수익 잘 냈습니다. 신이 내린 전문가님 네. 최현덕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우리 네. 최현덕 매니저님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적어주셨어요.
그 치킨을 네. 이분은 곱빼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곱빼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면상 감리다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현덕이 매니저님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